이제 우리 교재 상법이죠. 상법의 경우에는 뭐 상충상행이와 그 다음에 이제 회사편, 그 다음에 어음수표, 그 다음에 보험회상. 자, 일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 회사편이죠. 회사편에서 이제 그 선택형, 그 다음에 사례형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민사법 사례 3문의 경우에 어음수표가 이제 뭐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었었죠. 그 이외에는 거의 이제 회사법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법 위주로 우리가 일단 이제 교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충상행위 파트는 특히 같이 뭐 강의를 통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히 교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나 보험해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법 학습 상황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어음수표법이나 보험해상법을 잘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수업을 마침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중간 기말고사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나 보험해상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점을 받으신 그런 분들은 아마도 많진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니실 때 회사편까지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나 보험해상은 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위주로만 이제 간단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험 임박하면 그 부분은 좀 이제 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전략들도 많이 세우시는 부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뭐 이제 뭐 좀 길게 진행될 수 있는 강의라고 하면야 어음수표 그 다음에 보험해상까지 모두 이제 한번 같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강의가 아니라 진도 어느 정도 이제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3회 정도 일단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진도를 맞춰야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상법 파트 중에 회사편만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만나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60페이지로 바로 가시고요. 자, 상법 제2편 회사편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회사법 통칙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일단 테마 부분은 1인 회사 부분이 나오죠. 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위 물적 회사에서만 인정이 된다. 인적 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유한 책임 회사는 인적 회사로 물적 회사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지문의 다음 지문이죠. 자, 일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까지는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인적 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명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간단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네모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인 회사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그 1인 주주에 의해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자, 그때의 경우에는 일단 총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일단 상법 위반입니다. 위법은 위법인데 하지만 어차피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1인 주주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but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뭐 1인 회사는 아니죠. 다만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하자 치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결의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 부분입니다. 총회 개최 사실이 없고 의사록마저도 작성되지 않았다. 자, 그랬는데 일단 그분 혼자서 남아 어찌됐건 나 주주총회 연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도 1인 회사의 속성상 만약에 1인 주주의 의사가 명백하게 증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 즉 하자는 치유된다. 자,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의 결제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었다. 그랬을 때 이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처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1인 회사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로 가시고, 자, 일단 회사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대개 법인의 권리 능력 혹은 회사의 권리 능력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정관상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상 제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상 제한이 있었죠. 그 중에 지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히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제한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도 봤었던 그 판례 맞습니다. 자, 일단 정관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었냐. 자, 우리 이제 암기하고 있죠. 이건 언제나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간 필객추라고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암기를 한다면 이 판례 판시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한다면 뭐 찌까난 피카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정관에 정해져 있는 정관 목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 행위에 필요한 행위인데, 자, 이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다음에 간접이죠. 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의했을 때 객관적 추상적 입장에 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자, 주관적 그 다음에 구체적 사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 판례의 태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지문의 경우에는 히트 부분 나와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자,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필요한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자,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상적으로라고 여러분들 좀 이제 필기해 두시고요. 자,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필기해 두신다면 주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판례 뒷부분, 자, 거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회사의 설립 사유가 나오는데, 자, 일단 뭐 이 부분은 크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법 총론 부분이니까. 자, 회사의 설립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 자, 이 하자를 어떻게 다툴까 부분에 대해 일단 제시된 이 하자가 누구에게나 공통된 하자이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하자이냐, 일정한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국한된 하자이냐 여부에 따라 주관적 하자와 그 다음에 객관적 하자 크게 둘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의 정도가 어떻게 됐냐 여부에 따라 다시 취소 정도에 불과한 하자가 있을 것이고 무효까지 이르는 하자가 있고, 물론 회사법상에 일단 이러한 단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사법상에 정해져 있는 형성해소들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회사 설립 취소해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설립 무효해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논리 차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가지 차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소는 제기할 수 없죠.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소만 제기할 수 있고, 게다가 취소의 소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무효의 소만 인정이 되더라. 요것 하나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나머지 각 논리 배치에 따른 일단 하자에 대해서 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 적어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소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자, 첫 번째 지문, 회사 설립 무효의 사유, 설립 절차의 객관적 하자, 사원 개인의 주관적 하자인 의사표시 하자 X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주식회사라고 좀 일단 여기다가 전제를 해 두십시오. 주식회사라고 전제를 해 두십시오.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무효해소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설립행위를 했었던 분이 의사무능력자였었다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해 두십시오. 주식회사에서 라고 그렇게 좀
기재를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명 회사 설립 무효의 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소도 있고요. 그죠?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소권자는 일단 무효의 소라고 한다면 객관적 하자의 경우가 일단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의 소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 부분입니다. 재소기간은 자, 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툰 소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이건 주식회사이건 무슨 회사이건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즉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일단 재소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형성의 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히트 부분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의 사원도 있는데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일까요? 무한책임사원일까요? 유한책임사원이겠죠. 그죠? 자, 회사법상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이건. 자,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테마 합병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합병은 원칙적으로 합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합병을 할 것인지 등은 일단 원래는 사적 자체 원칙에 의한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로 갔을 때 일단 161페이지 하단으로 갔을 때 약간의 제한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경우에는 자, 물적 회사와 그 다음에 인적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는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물적 회사여야 됩니다. 인적 회사가 살아남는 쪽으로 합병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산되고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존속 중인 회사, 즉 한마디로 해산 사유 발생했기 때문에 청산법인화되어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영업 중 법인의 경우가 같이 합병을 했다면 그 합병의 종류가 무엇이건 어찌되었건 영업할 회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했었다. 그래서 탄생한 회사가 혹시 주식회사 쪽으로 일단 살아남게 했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양사가 합병을 했는데 살아남기로 한 회사가 유한회사라면 자, 우리가 회사법상 정해져 있는 사채라고 하는 것 우리 회사법 뒷부분에 나오죠. 자, 주식회사법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해서 유한회사만으로 살아남기로 했었다면 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라면 사채 상환이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선택형을 위한 간단한 지문들이죠. 자, 암기를 할 때 제법 유사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주법 유사라고 하지만 뭐 이제 암기를 할 땐 제법 유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했었으니까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2페이지로 가시고 합병의 종류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흡수합병, 신설합병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서 그냥 합병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간이 합병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소규모 합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쓴 이유는 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미 우리가 굳이 암기 방식으로 이런 것까지 뭐 일일이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떠올리지 않으실까봐 일단 거기까지 아직 뭐 이제 아직 익숙해진 그러한 이제 수험생들이 아니시라면 그때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간이 합병의 경우에는 일단 기억자를 크게 쓴 이유가 9 아셨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때는 이미 넘어간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 회사가 일단 흡수합병을 하는데 B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A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B라는 주식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합병을 하는 마당에 굳이 B 주식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즉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자. 이미 넘어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간이합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것은 이때
요 회사 즉 B 회사가 다 넘어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주청결의 대신에 이사회 기록을 가름하자라는 소리지. 만약에 A라고